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시장 마켓 브리핑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8분입니다. 옆방에선 다들 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잠긴 게 아니라는 거 밝혀드립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주식시장을 거의 패닉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영국에서 나토 정상회담이죠. 참가한 트럼프 대통령 활약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주가 폭락에 개의치 않겠다 이런 발언까지 함으로써 다우지수를 오늘 장중에 400포인트 넘게 하락시켰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장막판에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 어제보다 280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47포인트, S&P 500 20.6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죠. 13.80달러, 온스당 13.80달러 올랐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6.55%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활약을 하셨길래 오늘 시장이 이렇게 과거에 비하면 놀랍지도 않지만 그래도 장중에 4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는 것은 겁나게 할 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흔들어 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활약상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 시작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 협상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문을 그대로 제가 밑에 한글로 번역했는데요. 중국은 당장이라도 우리 미국과 협상 타격을 원하지만 미국은 올해 굳이 서둘러서 그들과 협상을 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 중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차라리 내년 2020년 대선 이후로 협상을 미루자는 참모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증시를 최고점을 연이어 갱신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기대감이죠.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협상 타결이 되면 미국 기업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대한 기대감, 오로지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내년 2020년 11월이 대선인데 1년을 미룬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대로 실망이죠.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만하죠. 근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무장관이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바로 응원군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 내년 대선 이후의 협상이 중국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12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관세, 그 전까지 타결하지 않으면 중국이 굽혀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좀 그렇다,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트럼프 say Tuesday market, Tuesday 오늘입니다. 오늘 마켓 드랍, 주가 하락, 피너츠, 땅콩 수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 전 당선 이후 얼마나 많이 올랐냐? 수천 포인트 올랐는데 300-400포인트 떨어지는 게 나는 그거 신경 안 써. 피너츠야, 땅콩이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내가 겁먹고 중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할 생각 없어. Want forcing to make a bad China들.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이 잘 되겠냐? 안 돼. 중국과의 협상이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중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반대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 나 협상하지 않을래. 근데 그 결과로 주가가 폭락한다고? 나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의미예요. 당선 이후 오른 거에 비하면 아주 손톱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신경 안 써. 이거 시장이 무서워할 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워했죠. 그랬더니 바로 이제서야 미국의 투자가들 12월 15일 예정대로 관세 부과가 되는지를 확인하라. 만약에 예정대로 관세 부과가 되면 작년 12월 주가 완전 요즘 애들 사용하는 단어로 개폭락했지 않습니까? 그거 또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약간 잘난 체 상승미소는 일주일 전부터 아니 2주일 전부터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 내년으로 협상을 넘기든 말든 가장 중요한 건 12월 15일 관세가 부과되느냐 취소되느냐 아니면 연기되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분들 제 방송을 열심히 들으셨나요? 하하하 이런 얘기하면 또 댓글에 엉뚱한 얘기 쓰죠. 농담한 겁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버리자 곧바로 반응을 하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 무려 6.55% 급락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1.825% 수준에 있던 이 채권금리,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곧바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그래서 1.7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저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것은 안전자산에 일단 피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미국 10년 만기 채권만 이렇게 됐느냐? 아니죠. 중국의 위안화, 여기 위안화도 그냥 급등을 했죠. 불과 일주일 전에 7.01 수준에 있던 위안화 오늘 새벽 7.0677까지 올랐고요. 위안화가 올랐으니 그대로 달러 원 환율도 어김없죠. 1190원까지 올랐습니다. 위안화의 흐름과 그대로 따라간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시장을 겁나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의 협상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이왕에 영국에 넘어가서 유럽, 나토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와 한번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프랑스 마크롱인가요? 대통령 앞에다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막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프랑스가 조만간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올해 7월인가요? 디지털 세금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 기업의 공개 논평이죠. 1월 6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약 한 달간 논평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논평을 받은 상태에서 별게 없으면 바로 프랑스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디지털 세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프랑스와 EU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니들이 미국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또다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력 대응할 거야. 이러면서 바로 선언하고 나왔죠. 미국의 제1교역국은 카나다와 멕시코, 두 번째가 아마 EU하고 중국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일 겁니다. 그만큼 EU가 미국과의 교역량이 상당한데 중국하고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프랑스, EU와 자동차가 아니라 이런 디지털 세금 때문에 싸워? 주식시장이 좋아할 리가 없죠. 불확실성이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프랑스가 도입한다는 디지털세는 무엇인지는 알아봐야죠. 디지털 세금. 매출 7억 5천만 유로. 그리고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 유로의 이상. 이 금액 이상의 IT 기업을 상대로 이들이 매출액
프랑스 매출액에서 뭐 얼마가 됐든 그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라는 게 디지털 세금입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겠습니까? 당연히 구글이죠. 페이스북, 구글. 페이스북, 구글이 유럽에서 상당한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별로 안 내니까 아예 전체 매출액의 3%를 세금을 부과하겠다. 3%를 세금을 부과하면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떨어질 것이고, 순이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하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주가 상승, 상승 미소. 상승하면 트럼프 대통령 미소가 짓고, 싫어하는 게 뭐죠? 주가 하락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기업들한테 니들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와인, LVMH 등 명품에 세금 부과할 거야 라고 그 앞에서 선언을 하자. 프랑스 명품 기업들 주가가 어제 추풍 낙엽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만 넘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지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제조업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즉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었던 이유가 결국 부가가치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조업은 제조업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보다, 만들어내는 것보다 미국의 플랫폼, 데이터, AI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당연히 더 많은 이익을 유럽이나 한국 같은 기업에서 빼가고 있으니 이것을 경계하려는 EU와 프랑스 정부의 고육주체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빠졌고요. 그렇다면 이건 표면이고요. 이제는 트럼프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 추정하고 찾아봐야죠. 그래야 각자 포지션을 잡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중국과의 협상 파토났쇼 이렇게 얘기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속마음이었다 그러면 뭘 고민합니까? 그냥 12월 15일 관세 부과하겠다 선언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삿바싸움 하는 느낌을 계속 주는 이유는, 저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열심히 밀고 당기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지금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시장,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폭락해도 나는 관심 없어 이럴 뿐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지난 10월부터 약 2달 동안 쉼 없이 조정 없이 올라온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좀 1, 2주라도 조정을 해야 적어도 12월 15일 관세 부과 연기 이러면서 내년 초에 협상 타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연말, 그 다음에 내년 연초 랠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랠리가 가능하나 연초에 랠리가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을 수 있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는요, 연말과 연초 주가 상승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미디어가 관심이 많다는 것은 사람의 기억에 각인시킬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노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S&P 500 인덱스 차트를 보면 좀 더 하락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3093포인트이기 때문에요. 51선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3033포인트네요. 아직도 추가적으로 60포인트 정도 하락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반도체 ETF, S&P 500을 끌고 왔던 반도체 ETF 상황을 보면 51선에 거의 다 왔습니다. 즉 그저께 주가 하락만큼 크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일단 51선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추정하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지난번 한 2주 전에 텍사스 IT 기업들 다 팔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사보겠다 해서 그 당시에 먼저 파란색 동그라미 왼쪽 114.98달러인가요? 거기서 20주를 샀고요. 오늘 다시 201선 조정 가능성을 믿고
116.9달러, 96달러에서 다시 20주를 샀습니다. 만약에 하락한다고 해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분기별 주당 0.9달러를 배당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3%는 넘죠. 이자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굳이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포지션, 미국 주식 포지션을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포지션은 이미 주식, 골드 ETF는 사지가 않아서 한 3주 됐죠? 벌써 2주 됐나요? 뉴먼트 골드라는 금광회사 주식을 100주를 매수했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지난번 20주, 오늘 새벽 20주, 그렇게 4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포지션을 공개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어떤 것을 하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포지션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즉, 제가 포지션을 공개한 것은 일단 51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보는 거고요. 혹시 51선을 그러니까 S&P 500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201선이죠. 더 하향하더라도 금을 샀잖아요. 그러면 금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옵션의 양매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극히 현금의 50% 이내, 50%도 안 되죠. 약 30 몇 % 이내에서만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저도 주의를 기울이고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지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내일 목요일에 뵙겠는데요. 목요일은 시황방송이 아니고요. 간만에 인문학 공부, 경제와 인문학, 최근에 왜 관세 분쟁이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내리고 흔들어 버리는지 인문학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방송을 내보내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